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생각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또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한 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는데 요즘은 정말 순식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냥 나이 탓만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분명 예전보다 바쁘지 않은데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매일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출근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재촉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은 늘 쫓기는 것 같을까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창밖 내다보고 텔레비전 켜놓고 그러다 보면 점심때가 되고 또 저녁이 되고 뭘 했나 싶은데 하루가 갔어요. 별로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저녁이 되면 왠지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시간을 쓴다는 것과 흘려보낸다는 것, 그 차이가 뭘까요? 예전에 일할 때는 시간이 뭔가로 채워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시간은 빡빡했지만 어쨌든 그게 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느슨해졌어요.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하는 일도 많지 않아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데 막상 자유로워지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주들이 오면 시간이 금방 가. 근데 혼자 있으면 시간이 참 애매하게 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시간이 애매하게 지나가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바쁜 것 같기도 하고 한가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두고 우리는 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한 게 뭐였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습관적으로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원해서 한 게 뭐였나 하고요. 의외로 답이 잘 안 나와요. 그 아침에 눈 떴고 밥 먹었고 이것저것 했는데 정작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시간은 가는데 내가 그 시간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요즘 들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시간을 놓아버렸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잡고 있지 않으니까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바쁘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빡빡하게 일정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바쁨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거예요.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느끼는 거예요. 시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천천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급하게 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조금씩 함께 걸어가 보면 돼요. 인생이 짧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듣게 되는 말이에요. 인생 참 빠르네, 벌써 이 나이가 됐네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 짧은 걸까요? 60년, 70년, 어떤 분들은 80년을 사셨는데 그게 짧은 시간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짧다기보다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시간은 분명 많이 흘렀는데 뭔가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아닐까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가 살아온 날들을 다 세어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막상 기억나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야. 나머지 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날을 살았는데 정작 기억에 남는 날은 몇 안 돼요. 생일, 결혼식, 자식 낳던 날, 누군가 떠나던 날, 이렇게 특별한 날들만 기억나요. 그럼 나머지 날들은? 평범했던 그 수많은 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서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했던 적 있으시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고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혼자 속으로 대화를 되풀이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요. 그 사람은 아마 그 일을 까맣게 잊었을 텐데 나만 혼자 그 일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며칠, 그게 바로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식들 걱정하느라 보낸 시간들. 물론 부모 마음이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식들은 자기 인생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 혼자 걱정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애가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면서 걱정하고 말해주려다가 참고 또 걱정하고. 그런데 정작 애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만 혼자 마음고생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도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쓴 게 아니라 걱정 속에서 사라진 시간들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신경 쓰느라 보낸 시간들.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우리 애가 창피당할까봐.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냥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우리 인생이 아니었어요. 남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본 시간이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쁘게 살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정신없이 일할 때는 시간이 덜 아까웠어요. 일하는 동안만큼은 확실히 내 시간이었으니까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건 분주한데 목적이 없을 때예요.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왜 하는지 모를 때, 남들이 하니까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하면 불안해서,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은 그냥 사라져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뭔가를 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내가 뭘 했나 싶어.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없었어. 이 말이 처음엔 슬프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슬픈 게 아니라 아까운 거예요. 그분이 게으르게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오래전에 로마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런 걸 많이 생각했나 봐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는지, 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그분이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요. 시간은 충분한데 우리가 그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 얘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것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억울한 일 때문에 며칠 동안 소갈이했던 시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기분 나빴던 시간, 쓸데없는 걱정으로 밤잠 설쳤던 시간, 남의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았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덧 몇 년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해요. 인생이 참 짧네. 짧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완벽하게 시간을 쓰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제라도 알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요. 그걸 알고 나면 조금 달라져요. 다 바뀔 순 없어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살아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천천히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이 말 정말 많이 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었는데,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그 일을 시작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라는 게 참 이상해요. 늘 지나고 나서 생겨요. 그 순간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어야 했구나. 아,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잔소리가 많다고 귀찮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잔소리가 그립네요. 그때 좀 더 다정하게 대답해 줄 걸.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너무 바빴어요. 돈 벌느라 살림하느라. 애들이 엄마 놀아줘 하면 나중에 하고 미뤘는데 그 나중에가 결국 안 왔어요. 애들은 금방 컸고 이제는 말도 잘 안 해요.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가슴이 아려와요. 그분들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 버렸고 이제 와서 후회가 남은 거예요. 후회는 왜 생길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선택을 했든 후회는 남아요. 어를 선택하면 B를 할 걸 하고 후회하고, B를 선택하면 어를 할 걸 하고 후회해요. 결혼을 하면 자유로웠으면 하고, 혼자 살면 누군가 있었으면 해요. 그럼 후회의 본질은 뭘까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자체 때문인 거예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 속에 있던 것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젊었을 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하고 당당하게 말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시니까 가끔 외로울 때가 있대요. 그럼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결혼할 걸. 그런데 만약 그때 결혼을 했다면 아마 다른 후회를 했을 거예요. 왜 결혼을 했을까? 혼자였으면 자유로웠을 텐데. 후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예요.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후회를 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생각해봐도 과거는 그대로예요. 그럼 후회는 쓸모없는 걸까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후회는 저절로 생기는 거니까요. 억지로 안 하려고 해도 밤에 누우면 자꾸 떠오르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생각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후회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후회를 무기로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후회를 거울처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후회는 내가 그때 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다정하게 못한 걸 후회한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낸 걸 후회한다는 건 그 시간이 소중했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된 거예요. 후회는 나쁜 게 아니에요. 후회는 우리가 무엇을 아끼는 사람인지 알려주는 신호예요. 문제는 그 후회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그때 몰랐을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그렇게 자책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또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때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말걸.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친구와 크게 싸웠대요. 그 뒤로 평생 연락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 친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때 엄청 후회했대요. 그때 화해할걸. 한 번만이라도 연락할걸. 그 후회를 안고 몇 년을 사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대요. 그때 내가 화해하지 못한 건 그만큼 자존심이 강했던 거야. 그게 나였어. 그걸 인정하고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먼저 손 내밀어야지. 그분은 후회를 버린 게 아니에요. 후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완벽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라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후회를 자책의 도구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쓰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어가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지금 내가 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건 가능해요. 후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마 평생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후회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아직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후회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후회를 안고 조금씩 걸어가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세요? 나 이제 충분히 산 것 같은데. 이 말이 우울한 의미는 아니에요. 지쳐서 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냥 문득 내가 할 만큼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늘 부족했어요.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모습도 많았죠. 그래서 늘 앞만 보고 달렸어요. 조금만 더 하면서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조금 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더라고요. 더 이루지 않아도, 더 가지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포기는 아니에요. 체념도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평화로움 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많은 걸 해왔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왔어.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게 중요했어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에 도달하기까지 참 오래 걸려요. 어떤 분들은 평생 이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더 열심히 해라. 그것뿐이냐?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이뤄도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을 다 키웠는데도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한 건가 의심하고 평생 일했는데도 내가 뭘 한 거지 싶고 건강하게 살았는데도 이제 뭐하고 살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정말로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아이를 낳고 키운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밤낮 없이 울음소리 들으면서 아플 때 병원 오가면서 학교 문제로 속 끓이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키워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에요. 일을 한 것도 그래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기 싫어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그렇게 몇십 년을 일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해낸 거예요. 살림을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집 안 정리하고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해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사실 다들 몰라요.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수만 날이에요. 특별한 날도 있었고, 평범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어요. 그 모든 날을 우리는 견뎌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해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아직 부족해하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온 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루지 못한 것들만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못한 것들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미 한 것들은 흐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 받아서 가족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뭐 한 게 없어. 그냥 살아온 거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한 게 정말 많아요.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집도 마련했고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월세 내고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하지만 그분은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가 해온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요. 그리고 못한 것들만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요. 오래전에 로마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 이름은 세네카였어요. 그분은 글을 많이 쓴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늘 불안해하고 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고민했나 봐요. 그분이 내린 결론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본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고요.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인생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인생은 충분하다. 다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뭐야, 내가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말하네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세네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를 탓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 다만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이미 충분해요. 60년, 70년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걸 경험했고 많은 걸 이뤘어요. 물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어요. 가지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뭐 대수인가요? 모든 걸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해온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살아왔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더 이뤄야 해, 더 가져야 해 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그냥 창밖 보는 게 좋아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저녁에 해 지는 거 보고. 예전에는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더 이루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어요. 더 잘 살 수도 있었고 더 못 살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더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물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면 되지만 꼭 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아도 돼요. 그냥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해요. 옆집 아들은 의사래. 우리 애는 뭐 하고 있나? 친구는 손주들이 맨날 찾아온대. 우리 애들은 명절에만 오는데. 그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여행 다니던데. 나는 집에만 있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남과 비교하는 생각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비교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성적, 직장, 집, 차를 비교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자식,
손주, 건강, 노후를 비교해요. 비교는 끝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나아 보이고 항상 내가 가진 건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한 건 비교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초라해지고 남이 못 되는 걸 보면 안도하는 내 모습이 또 싫어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살까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 보니까 남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더라고. 정말 그래요. 우리는 남들이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들은 자기 일하느라 바빠요. 우리가 뭘 하든 어떻게 사는지 사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남을 의식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못하냐? 창피하지도 않냐?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남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내가 자랑스럽고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내가 당당하고 손주가 예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마치 그게 내 인생의 성적표인 것처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사는 건데 왜 그게 내 인생의 성패가 되는 걸까요?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딸이 결혼을 안 한대요. 저는 괜찮은데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딸 결혼도 못 시켰냐고 할 것 같아서요. 이 말 속에 뭐가 보이세요? 할머니는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데 친척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딸한테 결혼 좀 해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괜찮다고 할 만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행복한가? 남들 기준에 맞춰 살면, 남들이 인정해주면 정말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의외로 별로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남들의 기준은 끝이 없거든요. 하나를 만족시키면 또 다른 기준이 나타나요. 자식이 대학 가면 어느 대학 갔냐고 물어보고, 직장 잡으면 어느 회사냐고 물어보고,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나냐고 물어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쫓기는 기분이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싶어도 또 다른 비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정말 그래요. 남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쓴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을 아예 신경 쓰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사회도 있어요. 완전히 남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남의 시선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의식하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척 모임에 가면 이런저런 말을 들어요. 애들은 잘 있냐? 요즘 뭐하고 사냐? 이런 질문들이요. 이럴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긴장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애들 잘 있어요. 큰애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작은애는 애 낳았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만 골라서 말하는 거죠.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요. 다른 하나는 편안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편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예요. 굳이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평생 첫 번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달라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 넘어서야 깨달았어. 남들 신경 쓰느라 내 인생을 못 산 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참 멋진 말이죠. 70이 넘어서야 깨달았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남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런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괜찮은 삶이면 돼요. 조용하고 평범해도 특별하지 않아도 내가 편안하면 그게 좋은 삶이에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가 죽는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이. 이 말이 처음엔 슬프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남의 시선을 조금 덜 의식하고 내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돼요. 나는 지금 뭐가 하고 싶지? 나는 지금 뭐가 좋지? 나는 지금 뭐가 편안하지?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았으니까 내 기준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오늘 오후에 뭘 할까? 이런 작은 선택부터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데? 가 아니라 나는 이게 먹고 싶어라고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가 아니라 나는 이게 하고 싶어라고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내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의 삶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에요. 요즘은 할 게 없어서 그게 문제야. 이런 말 가끔 들어보셨죠?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 할 일이 없어진 것에 대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평생 바쁘게 살면서 언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막상 할 일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바쁨과 함께 살아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 할 일이 있었고 하루 종일 무언가를 했고 저녁이 되면 피곤했어요. 그게 익숙했어요. 바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안전한 상태예요. 바쁘면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거든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의미가 있을까? 이런 무거운 질문들을 미뤄둘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지면 그런 질문들이 고개를 들어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이제 쉴 수 있구나 싶었죠.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길기만 하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한가해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억지로라도 바쁘게 지내려고 해요. 동호회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나아질까요? 어떤 분들은 나아져요.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의미 있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허전해해요.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계속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 뭔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거고 놀면 죄를 짓는 것 같고 하루를 허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 뭔가 해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여유는 바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온다. 정말 그래요. 할 일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것. 그게 진짜 여유예요. 젊었을 때의 시간 사용법과 지금의 시간 사용법은 달라요. 예전에는 시간을 채워야 했어요. 일로 할 일로 목표로.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그 순간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싶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싶고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게 참 괜찮아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베란다에 앉아서 그냥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예전에는 그게 시간 낭비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거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했어요. 일하고 살림하고 자식 키우고 온갖 걱정하고 이제는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살아있고 숨 쉬고 햇빛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물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면 돼요. 누가 막는 건 아니니까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도 좋고 무언가를 배워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좋아요. 다만 꼭 그래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뭔가 해야 해, 할 일이 있어야 해,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바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는 바쁘지 않아도 되는 나이예요.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나이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안하면 되는 나이예요. 죽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겁게 들릴 수 있는데 조금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져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문득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생각이 무서워요. 밤에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고통스러울까? 혼자 가는 거잖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담담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때가 되면 가는 거지 뭐 하고요. 차이가 뭘까요? 세네카는 평생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죽음이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고 글을 썼어요. 세네카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말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후회가 남아요. 아, 그걸 할 걸. 아, 그 말을 할 걸 하면서요. 그 후회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한 채 죽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산 사람은 죽음이 덜 두려워요. 할 만큼 했어, 살 만큼 살았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내일이 있으면 고맙고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알차게 살았으니까요.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내일이 없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분은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을 더 소중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오늘을 허투루 쓰지 않는 거예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밤 잠들 때 이렇게 생각해보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었다면 후회는 없는가? 이 질문이 슬픈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질문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족한테 좋은 말 한마디 했나요? 오늘 점심에 밥 먹을 때 그 음식을 제대로 맛봤나요? 오늘 저녁에 하늘을 봤을 때 정말로 그 하늘을 봤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냈나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비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면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게 돼요. 나중에라는 말을 덜 하게 되고 지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언젠가 연락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는 친구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아마 오늘 당장 전화할 거예요. 나중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꼭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어도 사실 나중에는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건강할지, 내일 그 친구가 건강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늘 하는 게 좋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연락하는 게 좋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오늘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물론 죽음은 여전히 슬프고 외로운 일이에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떠나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건 아파요. 그런데 적어도 후회는 덜 할 수 있어요. 할 만큼 했어,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 살 만큼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네카는 말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다. 죽음은 언젠가 오겠지만 그때까지 나는 내 하루하루를 살 것이다. 이 말이 참 좋아요. 죽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음에 압도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담담하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인정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제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깨어서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마지막이 와도 괜찮아요. 나는 내 하루하루를 살았어 하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에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을 살면 돼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 후회에 대해, 충분함에 대해, 남의 시선에 대해, 바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특별한 답은 없어요. 거창한 해결책도 없고요. 그냥 조금씩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대하는 마음, 그게 달라지면 돼요. 예전에는 시간을 써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알차게 쓰고 낭비하지 않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돼요.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으로요. 시간과 함께 있어요.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과 함께 흘러가요. 강물처럼요. 강물을 붙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강물에 몸을 맡기고 함께 흐르면 편안해요.
남은 시간도 그래요. 붙잡으려고 하면 자꾸 달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흐르면 괜찮아요. 세네카의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사실 세네카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분도 실수했고 후회했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좋은 건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중요한 걸까?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평생 던졌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서 조금씩 답을 찾아갔어요. 완벽한 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면 충분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고맙다 하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라져요. 밥을 먹을 때 텔레비전 끄고 밥맛을 느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라져요. 산책을 할 때 스마트폰 보지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라져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말을 제대로 들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라져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져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갑자기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달라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은 하루가 온전히 느껴져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다 느껴져요. 이게 사는 거구나 싶어요. 정말 그래요. 이게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하루를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게 사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아직 10년이나 남았어 하면서 흘려보내면 그 10년도 금방 가요. 오늘 하루밖에 없을지도 몰라 하면서 살면 그 하루가 10년보다 소중해요. 세네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인생의 깊이가 중요하다. 길게 사는 것보다 깊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제대로 느끼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이 살았어요. 젊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어요. 오늘도 숨을 쉬고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껴요. 그거면 충분해요. 더 이룰 필요도 없고 더 가질 필요도 없고 더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면 돼요. 창밖을 보든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가만히 앉아있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 순간을 제대로 느끼면서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남은 시간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시간을 쫓지 말고 시간과 함께 있어요. 후회를 붙들지 말고 오늘을 살아요.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요. 더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충분하다는 걸